인천 검단 신도시, 한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경기도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검단을 선택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서울보다 저렴했고 도시도 깨끗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평생 못 사더라도 검단 신축 아파트 정도는 한번 잡아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값이 생각만큼 빨리 오르지 않았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미래를 보고 샀는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내 집도 새 아파트인데 옆에도 새 아파트, 앞에도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들어온 사람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5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집을 잘못 산 건 아닐까? 검단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검단을 볼 때 지금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검단은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2026년에도 검단에는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부담입니다.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매매 가격에도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도시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 학교가 생기고 상가가 들어오고 병원과 학원, 식당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검단은 지금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파트가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가격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통이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갖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단도 교통망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인천 1호선 연장으로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 오수공원역 같은 철도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기면 단순히 역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출퇴근, 동선이 바뀌고 생활권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계획된 교통망을 무조건 집값 상승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호재를 미리 가격에 다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호재는 발표됐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개통되고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생활이 편해져야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검단을 볼 때는 호재의 개수보다 실제 생활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검단이 서울처럼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흔한 지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검단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보다 싸면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신축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더 넓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 서울의 오래된 구축 대신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검단입니다. 이 수요가 계속 들어온다면 검단의 경쟁력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단의 미래가 무조건 장밋빛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은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매매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이 이번 달에 올랐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지,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영끌로 집을 산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집값이 1억 원만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전망보다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검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포도, 동탄도,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집값이 떨어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정 기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검단이 서울보다 비싸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살기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상권이 생기고 학교와 병원이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조금씩 도시가 완성됩니다. 검단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공급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공급 폭탄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검단의 승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생활권을 만들어내느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 교통망이 실제 출퇴근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상권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 그리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검단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입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검단 같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큰돈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더 넓고 새 아파트에 살 것인지. 이 선택에서 검단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요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을 지금 당장 폭등할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망한 신도시라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검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검단의 집을 산 서민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폭등이 아닐 겁니다. 내가 힘들게 마련한 집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달 갚는 대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가족이 편하게 살고 출퇴근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내 집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단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기다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출이 너무 많다면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면 주변 지역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는 것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전세 가격이 버텨주는지, 실거주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를 봐야 합니다. 검단의 미래는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아파트만 많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일하고, 소비하고, 아이를 키우고, 오래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단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단만 보고 미래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의 현재 사진만 보고 최종 모습을 판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검단의 집값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몇 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검단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도시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검단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에 샀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값이 오르느냐보다 내가 이 집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버티지 못해서 가장 나쁜 순간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검단에서 영끌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부담이 너무 큰 사람은 지금이라도 대출과 자산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집이 없는 서민이라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검단의 가격과 전세, 입주 물량, 교통,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는 게임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정말 성공한 신도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검단만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검단과 5년 뒤의 검단은 분명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검단에 들어온 가족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새로운 가게를 여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매달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검단을 진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단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검단은 아직 끝난 도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 사람,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지금의 검단은 전혀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